벌써 넘어왔어.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지금 넘어오는지를 몰랐어요, 지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밥보다 주식 시간이 되었네요. 벌써 밥보다 주식 시간. 맨날 점심시간만 기다리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데요. 점심 먹기 전에 우리는 주식을 해야 되니까. 주식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죠. 네. 자, 우리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나눌게요. 인사 한번 나눌게요. 우리 그 앞서 하신 분들, 그 열심히 잘 해주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밥보다 주식 시간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미요미님 반갑고요. 아린님 반갑습니다. 네, 아린님, 네, 네, 오늘 시장이 52포인트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또 이렇게 강하냐? 미국 시장도 많이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지, 너무 뜨겁게 달가오르는 건 아닐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드리려고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인사 한번 나눌게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정리가 되는 그런 부분에서 요거 한번 봐야죠. 이제 하나씩. 이게 없었구나. 그래. 요거 한번 조절을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요. 왜 조절이 안 되지? 그래, 이게 아까 어째 너무 많이 줄여진다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어. 됐다. 그래,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오케이. 네네네. 네. 세팅 아까 조금 좀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은 뭐 하나 이렇게 잘못 누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원격을 좀 했어요. 원격 지원을 받아가지고 좀 있었던 상황이고, 그래서 갑자기 불 들어왔을 때 깜짝 놀랐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밥 대신 주식 먹으러 왔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아직까지 약간 좀 치유가 되진 않은 그런 상황이지만 많이 좋아져서 저도 좋습니다. 네. 물병자리멜님 반갑고요. 선태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자, 시장 여건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자, 52포인트. 오늘 주가 움직인 거 52포인트.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거 3200? 금방 가요. 아니지. 3300? 3300포인트면은 예전의 고점. 이때는 동학운동의 정점이었어요. 동학운동의 정점. 정점에 들어왔을 때가 3300포인트예요. 오우, 지금 뭐 금방인데? 상승 많고요. 하락은 뭐 거의 없는 상황이고. 근데 오늘 주가 흐름이 이렇게 움직인 이후에 지금 옆으로 횡보네. 내일도 이렇게 올라와서 옆으로 헹굴까?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일단은 지금 현재의 추세 다시 한번 확인해 봤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보면, 요걸로 봐야겠다. 그죠? 뭐 이걸로 봐야겠다. 어쨌든 지금 5포인트 플러스 상승 1000개 넘어 1100개 넘어 있는 상황이고, 하락이 좁죠. 그러니까 상승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이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올라온 부분. 자, 여기에 수급 한번 볼까요? 외국인들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외국인들. 요 기관 들어왔습니다.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 쪽. 기금 뭐 크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전체적 부분이 지금 시장으로 움직여요. 시장의 금융투자 위주로 움직여요. 그러면 금융투자 쪽이 어느 쪽을 많이 샀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지금 어느 분야가 제일 핫한가요? 지금 시장에서 어느 분야가 제일 핫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 많이 올라왔나요?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는 이 여건들의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코스닥 이 부분이 이게 더 올라왔어요. 그죠? 안 올라온 건 아닙니다. 안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비교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여기는 1.6% 올라왔는데
코스닥은 지금 아직 1%가 안 돼요. 근데 0.7%도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근데 비교해서 보니까 안 간 것 같은 거지. 안 올라온 종목이 없을 정도예요. 다 올라갔어요. 저기 삼성전자도 지금 1,000원 플러스. 근데 만약에 구독자님들 삼성전자가 막 올라오면 좀 있으면 이제 잠정 실적 발표하고 그럴 거예요. 실적 발표니까 올라오면은 이거 4,000포인트 갑니다. 4,000포인트. 그렇잖아요. 금방이야. 지수. 그러면 코스닥이나 종목에 대한 움직임은 덜한 그런 상황이잖아. 이게 안 올라왔는데도 지금 주가가 지금 52포인트. 1,000원 올라온 건 올라온 거지만 좋아. 그러면은 SK하이닉스 3,000원 마이너스. 많이 올라와서 쉬고 있는 거예요. 3,000원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지금. 저기 3,000원 마이너스. 중화되고 있잖아.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중화되고 있어요. 그러면 주식 시장을 끌어올리는 부분은 다른 분야에 있는 거야. 그렇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움직였죠. 안 움직인 것들이 간 거지. 이제 이해가 되나요? 안 움직인 것들이 간 거. 제가 제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거. 잠깐만요. 이거 보면은 금방 아실 거예요. 이렇게. 자, 봐보세요. 요거를 지금 잘 한번 봐보세요. 제 유튜브에서 요거. 소외주로의 순환매. 4일 전에 한 거예요. 그래서 소외주로의 순환매. 제가 그냥 얘기한 거 아니죠. 이거 들으신 분 있어요. 소외주로의 순환매. 지금 봐보세요. 지금 롯데그룹주, CJ, 그쵸? 가만히 한번 보시면 돼요. 그 전에 코오롱그룹도 움직였었던 거고요. 여기 보면 LX. 대체적으로 조선주나 뭐 방산주 이런 거는 다 익히 알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주가가 올라와서 안 올라와서 소외된 것도 있지만은요. 올라왔는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소외된 종목들이 있다고. 그쪽이 올라온 거야. 그게 이제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쪽이 움직인 거야. 자, 봐보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전체 한번 판을 보면은 음식료도 좀 움직였고요. 화장품은 오늘 좀 조정받네요. 어제 올라와서 그런 거고. 그렇죠? 여기에 보면은 카카오페이 단알 결제 관련되어 있는 부분, 유통 주식들 이런 쪽은 지금 소외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이쪽 움직이죠. 그렇죠? 그죠? 그리고 뭐 화학주 여기 보면은 태양력 관련되어 있는 종목 그쪽 좀 움직이고 있는 건 있어요. 그렇죠? 뭐 건설사 지금 현대건설 지금 무지하게 움직입니다. 지금 8만 원 이제 이거 10만 원 넘어가겠죠. 그죠? 오케이. 네. 추세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자, 그리고 방산도 움직이지만 약간 소외되어 있었던 철강 이런 쪽도 좀 움직여요. 자, 봐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누누이 언급을 했었던 전력기기 관련되어 있는 종목. 그렇죠? 가만히 한번 보시면 돼요.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올라온 거지. SK하이닉스는 마이너스고 나머지는 뭐 그만해요. 그죠? 네, 그렇게 움직였고. 자, 여기 2차전지 오늘 소외되어 있었던 부분이니까 좀 올라온 거고. 근데 2차전지는 아직 바닥이 확인이 안 됐어요. 저는 바닥에서 사는 것보다는 바닥에서 올라왔을 때 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추세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다고 해서 그 2차전지를 안 보는 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진입에 대한 시점은 조금 더 조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그쵸? 자동차, 완성차 쪽 움직였어요. 그쵸? 오늘 뭐가 움직였냐면 이게 움직인 거예요. 금융주. 오늘은 금융주야. 자, 밑에 그 타이틀 한번 봐보세요. 타이틀. 즉 증권주 급등, 시장 전체를 달구고 있다. 금융주가 시장 전체를 달구고 있다고. 금융주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소외되어 있는 종목. 금융주는 누가 좋아하냐면 기관들이 좋아해요. 증권사 본인 주식들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오늘 금융투자 쪽에서 매매를 하는 것도 다 이 금융주 쪽인 거야. 그래서 주가가 50포인트 올라오고 유지되는 게 여기서 만들어진 거라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오는 그런 상황에서 종목들이 덜 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지. 그쵸?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금융주는 굉장히 핫한 섹터예요. 그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소외죠. 소외되어 있는 부분에 있다. 소외되어 있는 부분의 순환매. 그쵸? 가만히 보시면 돼요. 네, 굉장히 셉니다. 제가 다녔던 삼성증권 봐보세요. 황금 라인에서 올라오는 거. 지금 여기잖아. 이게 더 올라가야 되는데 더 올라간다라면 살 수 있어요? 부담스럽지. 그러니까 소외된 거야. 완벽하게. 키움증권 마찬가지죠. 여기. 그죠? 여기 한국금융지주 마찬가지예요. 황금 라인에서 여기. 그죠?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다 마찬가지예요. 작은 회사인 교보증권 이런 쪽도 마찬가지예요. 다 움직였어요. 금융주야. 자, 이제는 금융주에 대한 부분에 접근을 못한다 그러면 금융주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쪽이 조정을 받는 거야. 따라붙으면은 조정받겠지. 그죠? 따라붙지 못하고 쳐다보고 대다수의 그 투자자들이 쳐다보고만 있으면 더 가는 거고. 이 주식시장의 아이러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죠?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렇든 저렇든 간에 제일 핵심 포인트로 잡히는 부분이 어디냐? 그럼 내가 보는 종목이 거기에 해당돼서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 그 부분에서 해당돼서 움직이는 거지. 그쵸? 그러면 같은 섹터 안에서도 그 부분에 해당되는 종목들을 찾는 게 나은 거예요. 자, 그거를 극명하게 나타내 주는 게 반도체에 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쵸? 봐보세요. SK하이닉스는 여기잖아. 가는 게 더 갈 거예요. SK하이닉스는 고점이고 더 간다라고 생각해. 실적도 좋고. 그러면 얘는 안 가나? 삼성전자는 여긴데. 어떤 게 더 편할까? 이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SK하이닉스도 여기서 매매해야지. 그쵸? 황금라인. 여기서 매매해야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하다못해 아까 얘기했던 삼성증권, 제가 다녔던 삼성증권도 여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거야.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각각의. 자, 그러면 이제 그 섹터에 대한 안쪽에 있는 부분을 봐보자. 정말 이제 섹터의 안쪽에 있는 부분을 봐보자. 자, 여기에서 롯데지주, 롯데시핑, 그쵸? 지금 롯데지주 한번 보세요. 지주도 여기서 움직여. 소외됐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소외되어 있었던 거지. 더 소외된 거는 이 밑에 있는 거고, 이거는 추세가 잡혀 있지 않잖아. 추세가 잡혀 있는 부분에서 매매를 해야지. 이렇게 추세가 잡혀. 그렇죠? 추세가 잡혀 있는 부분에서 안착되고 여기서 매매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야 올라오는 거지, 이렇게. 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이제부터 여태까지 봐왔던 종목들 한해서 투자에 대한 여건과 투자에 대한 부분을 잡으면 돼요. 자, 요거 들어가기 전에 요것도 한번 봐보시죠. 총차트. 아직 멀었죠, 그죠? 이거 가만히 한번 보시면 돼요. 자, 이젠 뭐가 있냐면 요 갭에 대한 지지력. 그죠? 갭에 대한 지지력이 있어요. 빠지지 않는다고. 근데 주가가 올라왔어요. 주가가 올라오면 전환도에 이 그 양선이 하나 더 생겨. 양선이 하나 더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야. 자, 요게 하나 더 생겼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은 3020포인트야. 전환이. 아직은 3100포인트가 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할 건 없어. 걱정할 건 없어요.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어디서 걱정해야 되냐면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뭘 걱정해야 되냐면 내일도 올라오냐. 네. 내일도 올라오면 여기서 움직일 거야. 그럼 다음 포인트는 여기라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면 그 가격은 여기서 끝나는 거야. 이 부분에서. 그러면 3100이 3110포인트? 이게 전환이라고. 3110포인트면은요. 이거 봐보세요. 3119잖아. 요거는 10포인트는 하루라도 몇 분 안에도 움직여. 몇 분 안에도. 만약에 움직인 그런 여건에서 진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움직인 여건에서 여기 만들어져서 움직인 여건에서 음봉에 대한 부분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달라지는 거지, 그죠? 이렇게 작더라도 파장이 큰 거야. 이게 작게 나와도 파장이 큰 거라고. 그때에는 갭에 대한 부분을 메꾸러 내려올 수도 있는 거지. 빠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무턱대고 막 쫓아가면 안 되는 거야. 저거는 올라왔는데 이 주식은 안 갔어. 안 간 주식도 안 가는 거지. 그죠? 지금도 지금 47포인트, 50포인트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안 간 주식이 주가 내린다고 가? 오히려 더 내리지 않을까? 그렇죠? 그거를 조심하는 거야. 그러면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뭐예요? 현재의 상황에서는 각각의 종목에 안전판이 있는 쪽을 찾는 거죠. 안전판이 있는 쪽은 분명히 지지라인이 있고 그 지지라인이 어디에 있는 거냐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황금 라인인 거야. 그렇죠? 마지노선으로 보고 마지노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자, 한번 봐보세요. 제가 이거 원격을 하면서 자료를 많이 준비를 못했는데요. 그냥 있는 부분에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럼 자, 여기 NC NC소보다 가까워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여기 주가에 대한 부분이 올라왔잖아요. 주가 내릴 수도 있는 거잖아. 어디에서 여기 안에, 그렇죠? 그럼 사는 쪽은 여기 다시 반등할 때도 여기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노려야 될 거는 뭐예요? 노려야 될 거는 지금 현재 조정을 어느 정도 받을 건가 이걸 생각을 하시면서 주가가 추세가 형성되어 있는 종목군을 타겟 범위로 잡아놓고 기다리는 거야. 그게 맞는 거예요. 타겟 범위로 잡아놓고 기다리는 그런 여건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거죠. 자, 이제 다시 한번 또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이거 보셨죠? 그죠? 주별로. 이전의 고점이 여기 3,300? 3,316포인트가 최고점이에요. 종가 기준 아니고 최고점. 그러면 이때에는 동학개미 운동으로 움직인 거거든요. 버금가죠. 동학개미 움직임. 그래서 여기서 더가 막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이렇게 갈 수 있어. 그럼 폭발해. 시장 폭발한다. 생각을 해보셔야 돼. 다시 또 월별 한번 볼게요. 이게 고점이죠? 지금 여기잖아. 한 차례 더 올라오는 게 어디서 만들어질까? 삼성전자로 만들어지면 아주 쉬워. 만약에 만들어지지 않고 여기서 횡보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 눌려서. 그러면 대형주가 안 가고 중소형주로 가는 거겠지. 키 맞추기. 그렇죠? 자, 그러면은 키 맞추기의 여건에서 해당되는 종목들이 어느 군에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올라온 종목 중에서 빠져야 돼. 그럼 뭐예요? 증권주나 금융주 이런 쪽에 못 갈 수 있는 거야. 그게 더 가면 폭발하는 거지. 그렇죠? 지금은 뜨겁게 달구는 게 금융주인 거야. 불을 떼고 있는 게 금융주고요. 금융주가 불을 떼고 있는 그런 여건에서 소진이 되면 그때에 다시금 정상적 부분으로 움직이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때 움직일 거야.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종목은 그때 다시 물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뭐 해야 돼요? 갖고 있는 종목이 탄탄하고 성장성이 있고 성장력이 있는 그런 여건의 주식이면 그대로 홀딩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에 내가 접근한다라고 한다면 그 성장성과 성장력이 있는 그런 부분에서 그렇죠. 황금 라인에 있는 종목을 찾아내는 게 맞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제가 조금 더 현재의 시장에 대한 여건을 설명할 때는 제가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해되셨으면은 뭐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좀 더 지나면은 금방 이해가 돼요. 이해되는데 앞에 있는 부분이 안 보여서 그래. 미래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100% 맞는다라고 생각하진 않아. 그래서 여태까지 해왔었던 부분들의 경험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 경험치를 통해서 봤을 때는 이렇게 움직이겠구나라는 통밥이 생기는 거지. 그게 직관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6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6번째 단계에 움직일 때는 개니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있죠. 며칠 전에 일목균역회가 아니라 엘리어트 파동 그거 굉장히 유용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개니론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을 때 그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씩 보면은 굉장히 시장이 재밌어져요. 자,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한번 봐보자. 그 안에 움직였었던, 그러니까 여기 여태까지 움직였었던 부분에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비교해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다시 한번 봐보세요. 자, 봐보세요. 여기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더 가. 그쵸? 이거 가는 말이에요. 가는 말은 타 있어야 되는 거고 갈말이 타야 되는 거지. 자, 갈말이 타야 되는 거지. 이런 것들. 자, 봐보세요. 삼성전기. 요거 황금 라인 여기 있죠. 요게 이전에 매물벽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를 뛰어넘으면 이때부터 가는 거야. 여기 시간이 있죠. 많이 올라오지도 않았잖아. 이 노리는 거야. 그죠? 얘는 유리기판에도 해당되잖아. 그 유리기판에 해당되는 종목을 한번 봐보자. 그게 이거잖아. 그쵸? 요 안에 들어와 있죠. 그죠? 왜 눌려? 당연히 눌리는 거 아니에요? 여기. 요걸 뛰어넘으면 문제가 달라지는 거지. 그쵸? 실제적으로는 여기서 사는 거예요. 조금 일찍 산 거지. 왜? 이걸 봤으니까. 그리고 좀 일찍 살 수 있었던 거는 여기에 있었던 거잖아요. 제가 이거 다 설명드렸던 거예요. 여기 있었잖아. 그지? 조금 일찍 살 수 있었던 부분은 여기 있었던 거잖아. 여기. 이게 올라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거죠. 자, 구독자님들 지금 주가 몇 포인트예요? 50포인트에 해양해. 47포인트, 50포인트. 미국도 지금 최고치를 경신해 나가고 있고요. 우리나라 더 움직이고 있다고. 그죠? 잘 한번 봐보세요. 어제 제가 스팟으로 그 라이브 방송을 했었는데 그 부분. 코스피 질주. 상반기 왕자 차지. 금이나 나스닥. 네. 그림자일 뿐이야. 그림자일 뿐. 우리나라 코스피가 훨씬 더 잘 가는 거야. 근데 코스피가 이렇게 소외주례 수는 없네. 다른 게 안 내리니까. 이것들이 움직이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과열 신호가 포착되고 있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올라와 있는 부분보다는 소외되어 있는 여건에서 확실하게 시장에 대한 성장력이 있는 부분에서 움직이는 게 맞는 거야. 각각의 종목도 마찬가지야. 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다른 것처럼 반도체 안에서도 이 두 부분이 양분화되어 있잖아. 그쵸? 대장주가 양분화되어 있는 거야. 그거는 자동차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잘 움직이는 금융주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쵸? 그러면 그쪽이 움직일 거라고.
잘 한번 봐보세요. 재밌는 현상이. 지금 금융주가 은행주하고 증권주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쵸? 삼성화재? 삼성생명? 삼성생명 봐보세요. 황금 라인에서 움직였잖아요. 얘도. 여기 삼성생명이거든요. 여기 삼성생명. 안 가는 게 아니에요. 다 간다고. 그러면 여기 있는 부분에서 찾으면 되는 거지. 여기 있는 부분에서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잠깐만요. 이거 지우고. 그 부분, 그 종목을 하나 찾아준다라고 한다면 이거 봐봐. 네, 현대해상 이제 움직이잖아. 현대해상 괜찮거든요. 이렇게 움직이잖아. 이렇게 투자에 대한 여건을 유리한 부분으로 이끌어 가줘야 돼. 그래야 돼요. 그래야 공간이 비어있는 게 보이는 거라고. 이렇게 걔만 움직여? 아니지. 작은 종목에서는 현대해상이 아니라 흥국화재 이거 괜찮습니다. 이거 봐보세요. 이거 의외로 수익이 꽤 나는 종목이거든요. 여기서도 수익이 꽤 났었던 종목이에요. 안 해봤죠. 종목을 못 찾는 거야. 찾아보지를 않았던 거지. 누군가 주고 그 종목의 움직이나 그거를 쳐다본 거고. 이거 제시했는데 올라가나 안 올라오나 이것만 봤던 거지. 찾으셔야 돼요. 찾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야. 저하고 방송을 보는 거는 찾을 수 있는 능력을 전수해 드리는 거거든. 그래서 제 방송은 빼먹지 않고 봐야 돼. 다시 봐야 되고 제 클릭이 들어와야 되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돼요. 자, 이제 금융주에서도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지금 움직이는 증권사도 있어. 그렇죠? 만약에 증권사에 대한 종목들이 눌리면 그건 빠진다. 현재의 상황이 유지되어 있는 부분에서 가는 거야. 그렇죠?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이 확대되는 여건에 포함되어 있는지만 보면 되는 거지. 그러면 안 빠지니까. 그렇죠? 그러면 안 빠질 거 아니야. 네, 그 여건에서 자, 그러면은 그 며칠 전에 제가 얘기했었던 요 종목을 한번 봐보자. 여기에 보면은 효성중공업, 그쵸?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LS에코에너지, 그죠? 뭐 이건 많이 써. 이거 대한전선, 대한전선 잘 움직였잖아요. 전선주, 구리가격. 이것만가? 다른 거는 안 갈까? 삼총사 종목이 있잖아. 전선주의 삼총사 종목, 대한전선, 대원전선, LS에코에너지. LS에코에너지 안 갔잖아. 자, 봐보세요. 이게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이게 준비되어 있는 부분에서 쏘기 시작할 때에는 거래량이 는다라고 있어.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이렇게. 이제 알겠나요?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찾아가야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추세는 그대로 유지되어 있잖아. 꼭대기에서 내려온 거지. 누가 이 꼭대기에서 사라고 그랬어? 여기서 사니까 빠지지. 여기서 사야지. 그죠? 여기서 사야지. 누가 여기서 사라고 그랬어? 이 밑에서 사야지. 그치? 여기서 사는 거잖아. 올라올까? 근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였잖아. 올라올까? 올라올까? 그러면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이 회사가 몸담아 있는 업황이 어떤 건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 와중에 삼총사 종목에 대한전선은 올라왔어요. 올라왔잖아. 여기서도 올라왔고 어렵지 않잖아. 그죠? LS에코에너지? 그러면 이건 안 가? 대원전선? 움직이려고 하잖아. 어렵지 않잖아. 시장이 바람이 불어서 들어오는 쪽으로 가야 공작새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공작새를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잠깐만요. 여기 이거를 안 틀어놨어요.
그래서 저는 주가의 길목, 황금 라인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온 그 부분에서도 지금 갖고 있는 종목이 잘 안 가요, 이게 아니라 향후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할 수 있는 타이밍과 시점적 요건을 찾아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반갑습니다. 저만 얘기했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눈에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각각이 그 움직일 때에는 전체 부분에서 시장에 대한 확대되는 여건들, 이런 쪽이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크게 작용하는 부분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거고, 오늘은 이렇게 외국인 금융투자 뭘 샀을까, 그렇죠? 전체적인 부분에서 매매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또 특히 이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투자처의 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조금 의미적인 부분이 있다. 그리고 지표적 여건에서는 약간의 과열성 부분이 분명히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안 간다는 게 아니라 일단은 숨고르기에 대한 해당되는 기간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예측을 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그 전력기기 섹터는 크게 이견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움직이고요. 어제 그 움직였었던 화장품 주식들은 고만고만하게 또 움직여요. 오히려 지금 눌리는 그런 부분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여기에 보면은 화장품 ETF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지? 시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시장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조정이 있는 거지. 그렇죠? 향후에 더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거고요.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하이브가 지금 다시 움직이는 거죠. 그죠? 하이브가 다시 움직이는 거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ETF도 지금 여기. 얘가 뛰어넘으려면은 새로운 새로운 이슈와 뉴스 이런 것들이 좀 붐업이 돼야 돼. 근데 새로운 이슈와 뉴스가 붐업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지금은 아니잖아요. 다른 쪽에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이것도 주가가 약간 좀 그 숨고르게 하는 상황의 한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판단을 해봅니다. 최근에 움직인 부분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제 그 빅스노벌에다가도 올려드린 부분이 있는데, 잠깐만요. 그 내수 소비에 대한 부분들, 내수 소비에서 움직일 수 있는 섹터, 그 음식료 섹터거든요. 여기 음식료 섹터. 여기에 이제 지주회사 성격이나 뭐 이런 쪽으로 움직이는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크라운 홀딩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먼저 움직이는 거고요. 여기에 보면 농심 많이 올라왔어요? 농심 많이 안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농심은 안 움직였어요. 농심 홀딩스가 움직인 거지. 지주의 습격. 이제 농심이 움직일 거겠지 이제. 그렇죠? 오뚜기도 아직 안 움직였잖아요. 안 움직인 것들 많다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오리온 홀딩스 이건 올라왔잖아요. 지주에서 성격에 있는 부분만 움직인 거잖아. 그렇지만은 이제는 실질적으로 제품을 생산해서 생산력을 만들어내는 실제 운영되는 회사, 이쪽에 관심을 둘 가능성이 있는 거죠. 시각이 바뀌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음식료 쪽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롯데 지주 이것만 움직인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쪽은 좀 덜해요.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짧게 움직이는 거는 이런 것들, 그렇죠? 탁 하고 튀어 올라오는 거, 이건 트레이딩에 대한 여건으로 들어오는 거죠.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짧게 매매하거나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을 위주로 보는 거고요.
일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매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종목으로 판단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음식료 쪽에 움직이는 거 이것도 신경 써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일 거고요. 화장품 아직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여건이고, 요거 단알, 그렇죠? 단알. 요거는 트레이딩의 요건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애초에 매매하는 것은 여기에서 매매하는 거고, 지금은 이게 트레이딩. 이게 시스템 트레이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가 매매하기 굉장히 힘들어져요. 개인 투자자가 매매할 때는 이쪽에서 매매하는 거죠. 이쪽. 그리고 여기서 넘겨주는 거야. 알아서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보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시나리오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죠. 그 시나리오를 짜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움직일 때는 밑에서 움직여야 돼요. 근데 이것만 움직인 거 아니죠. 여기에 보면은 NHN, KCP 이게 한국 사이버 결제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건 더 갈 것 같은데 움직임 더 갈 것 같은데 이건 너무 이게 어떻게 10,000원이냐? 예전에 움직였을 때는 여기서까지 움직였는데, 그렇죠? 이게 올라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예전에도 여기서 한번 매매했나 보다. 여기 있는 거 보니까, 그렇죠? 지금 여기 이렇게 골라내는 그런 부분이 중요한 거고, 하나씩 종목에 대한 여건을 추적하는 상황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어서 제가 조금 그러니까 봐도 된다. 네, 봐도 된다. 지금 봐도 괜찮은 영상. 여기 지금 요거, 그다음에 요거 어제 한 거 요거는 꼭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들고요. 잠깐만요. 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제가 화장품 3총사, 그리고 전력기기, 그렇죠? 그다음에 뭐 기관 차익 매도 피해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왔는데, 여기 유리기판 3총사 종목 이런 식으로 해서 종목을 3개씩 압축해서 알려드리거든요. 근데 그 종목만 보지 마시고요. 그 종목만 보지 마시고 좀 확장시켜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서 정말 황금 라인에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파악하면 돼요. 자, 어제 뭐가 있었냐면 이 종목이 있었어요. 이 종목. 그러니까 그때는 종목 상담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은 종목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요게 SK 이노베이션이 있었어요. 이거 봐보세요. 그죠? SK 이노베이션, 황금 라인 맞네. 잘 추적했습니다. 황금 라인에서는 단기 트레이딩도 가능해요. 잘 추적한 거야. 전조 현상이 있었고 그렇지만은 모든 부분이 황금 라인에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이게 좋을 수 있어, 더 갈 수 있어. 근데 내 기준에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시는 구독자님들도 본인 기준을 형성해 가야 돼. 그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모든 게 다 똑같이 보이는 거야. 이것도 황금 라인인 것 같고 저것도 황금 라인인 것 같고. 저는 SK 이노베이션이 이렇게 올라온다고 해도 손을 잘 안 댑니다. 사실 밀릴 수 있으니까. 안착이 안 된 거예요. 안착돼서 움직여요. 만약에 SK 이노베이션이 이 상태라면 가능해요. 이 상태라면 가능해요. 그죠? 빠지는 거 이것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 빠지는 거 이거 찾는 거, 무너지는 거는 그 전환도나 아니면 PNF 차트 보면 돼요. 그럼 찾아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업황에 대한 부분이 다른 거야. 차라리 밑에 있는 부분에서 연결되어 있는 고리면은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겠지. 그렇죠? 이렇게 아직은 잃은 부분이 없잖아 있는 거죠. 오히려 여기에서 안착이 돼서 시간을 갖고 충분하게 매물에 대한 소화 과정을 거친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아직 시간이 있는 거야. 매매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급하게 급등하는 부분을 쫓아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지. 미리 본 사람들이 위에서 팔아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구간으로 움직이는 거지. 그거를 선택하셔야 돼요.
자, 이제 오늘 저희가 이것저것 설명을 한 부분에 골자를 한번 정리해 보자. 구독자님들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봐야 돼.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을 보고 그 종목이 황금 라인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종목이 시장이 확장되어 나가는 종목군에 해당되느냐는 거. 그게 아니면 답답한 거야. 황금 라인에 있다라고 치더라도 그게 아니면 답답한 거야. 그게 SK 이노베이션하고 똑같은 입장이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 종목이 나쁘다는 게 아니야. 제가 보는 시각과 견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황금 라인에 있는 삼성전자 이걸 살 거야? 안 산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렇죠? 이걸 살 거야? 안 산다고 얘기했잖아. 이것도 같은 시각적 부분을 보고 있는 거란 말이야. 이거보다는 더 유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운영할 수 있는 이 자금의 규모에 맞게끔 종목의 숫자를 책정을 해야 되는 거고, 각각의 종목에 몇 퍼센트의 비중을 들어갈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분산 투자라는 거야. 어떤 분산을 투자해야 되냐면 리스크를 분산하는 투자로 가는 거야. 종목을 분산하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분산하는 쪽으로 가는 거야. 정말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분산 투자하면 수익이 안 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증권회사에 안 다닌 사람일 거야.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일 거라고. 아니면 교육 시간에 졸은 사람일 거라고. 분산 투자는 리스크를 분산하는 거지 종목을 분산하는 게 아니야. 리스크를 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일례로 들어서 종목을 여러 개로 나눠서 분산 투자하는 것도 리스크를 분산하는 거야. 근데요, 은행주에 10종목 들어가 있어. 그거는 은행주를 분산 투자한 거야. 은행주 몰빵한 거지. 그렇잖아요. 그건 종목이 다를 뿐이지 똑같은 업종에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건 분산 투자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 그렇죠? 10종목, 20종목으로 분산했다라고 하더라도 리스크가 분산이 되지 않은 거야. 이게 좀 고차원적이죠. 제가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재미있는 얘기만 하다가 내가 이 얘기를 하니까 지루하죠. 그쵸? 근데 요게 통과를 해야 될 과정이야. 요걸 통과해야지 그 다음에 재밌어지는 거야. 분산 투자 어떻게 할 건데? 저 여기서부터 얘기가 풀리잖아요. 근데 분산 투자가 뭔지도 모르고 앉아 있는데, 분산 투자는 종목, 저 분산 투자 엄청 돼 있어요. 50종목이에요, 50종목. 그건 분산 투자가 아니지. 그렇죠? 그건 리스크 분산한 게 아니잖아. 그거하고 다른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거나 방송 패널이 얘기하거나 다른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몰빵을 해야 된다. 한 종목에 들어가야 되고 원샷에 끝내야 된다. 인생 뭐 있어 한 방이지. 그거 본인만 망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 다 망하게 만든다고. 정석으로 배워. 일단은 정석으로 배워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편한 거야. 자, 이제는 확실하게 알게 된 거야. 분산 투자는 종목을 분산하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분산하는 거야. 리스크를 쪼개야 돼. 이 리스크를 쪼개야 나무젓가락도 한 개 한 개 부러뜨리면 잘 부러지잖아. 20개 한꺼번에 부러뜨리려 봐. 돼? 안 돼? 안 되지, 그지? 그쵸? 그러니까 리스크를 잘게 쪼개야 돼. 그럼 리스크를 쪼개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 그거를 선물 옵션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 돈이 많고 자산이 크면은 그걸 다 팔 수는 없잖아. 그쵸?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다가오는 여건에서 이럴 때 풋옵션을 사거나 선물을 매도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거는 해지의 수단으로 쓰는 그런 여건인데 그거를 투기적 요소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 그게 100전 100패는 아니고 100명이 투자하면 98명이 다 손실이야. 진짜 난다 긴다 하는 1명, 2명, 3명이 수익이 나는 거고. 근데 거기에 해당되냐고. 본인 입장에서 차라리 생각했을 때. 그게 아니라면
그러면 거기까지 가기 위한 노력을 하든지. 그렇죠? 이게 분산하는 방법, 리스크를 분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 현금을 갖고 있는 것도 리스크 분산이잖아.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종목을 막 늘려서 리스크를 분산해야 돼요? 애행감생신 현금을 늘리는 거야. 자,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투자한 금액이 1000주야. 네, 1000주. 1000주인데 이렇게 많이, 이걸로 설명할게요. 자, 이걸로 설명할게요. 그러면 가만히 한번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현대건설이거든요. 무지하게 올라왔죠. 이게 지금 이게 2만 원대였거든요. 3만 원 치고 지금 3배 갔어요, 거의. 네, 근 3배 갔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계속 가져갈 거야? 리스크 분산해야 되잖아. 어떤 식으로 분산할 거야? 내가 1000주 갖고 있어. 그럼 500주 팔아야지. 현금. 현금을 갖고 있는 거야. 더 올라가서 수익이 더 나는 것도 좋은데 빠지면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거야. 저 같으면은 현대건설 1000주를 갖고 있으면은 500주 판다, 반 판다? 아니야. 700주를 팔을 거야. 300주만 남겨놓는다고. 그리고 내려오면 200주를 다시 사서 500주를 만들 거야. 그리고 더 가는 것 같으면 500주를 다시 사서 1000주를 만들어 놓는다고. 이렇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운영하는 거잖아. 투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운영을 하는 거잖아. 주식은 운영을 하는 거지. 계좌가 크든 작든 간에 운영을 하는 거지. 종목 하나 어떻게 해서 몰빵들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단타 치고 막 이건 다 투기적 요소잖아. 그렇게 해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직면한다는 거예요.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온 그런 상황에서 더 조급해진다. 이럴 때일수록 한 발치에서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시장이 확대되는 부분에 여기 있는 거야. 그거는 사야지. 그죠? 그거는 사야지. 네, 이렇게 만들어 가야 돼. 이 만들어가는 부분에 종목군들 있지. 그죠? 그리고 종목을 압축을 해놔야 되잖아. 이런 것들을 지금 밥보다 주식은 11시 반에서 12시 반, 이 1시간 동안 하기 때문에 그건 설명하다 끊어져. 설명하다 끊어지면은 진짜 재미없어지거든. 그걸 다음에 어떻게 연결해서 설명을 하냐고. 그래서 제가 오늘 다른 거 얘기 하나도 안 하잖아요. 리스크 분산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네, 리스크 분산에 대한 부분을 일단은 기초적인 개념을 심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을 봐야지. 그 종목 보는 것은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화요일이잖아. 그쵸? 화요일. 화요일 날 밤 10시 제 라이브 방송에서 종목에 대한 부분을 풀어드릴게요. 그때는 시간이 좀 널널한 그런 상황이니까 종목을 하나씩 분석해가면서 볼 수도 있는 거야. 종목을 하나씩 분석해가는 그런 여건에서 어떤 종목을 해야 될지 모르잖아. 그거는 제가 좋아하는 종목을 하겠지. 제가 보는 종목으로 하겠지. 근데 여러분들의 종목이 궁금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 것들을 미리 알려주면 되는 거야. 들어와서 게시에 글을 써놓든지 어떻게 되지. 이렇게. 네. 그래야 소통이 되는 거지. 저는 그걸 보고 움직이는 그런 여건에서 이 종목 궁금하시구나. 저 종목 궁금하시구나. 그렇죠. 왜냐면 다 모르니까. 왜? 저도 제가 보는 쪽에서만 확인을 하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면 재미있는 밥보다 주식이 된다고. 가능한가요? 가능한가요? 자, 오늘은 제가 제 얘기만 했어요. 사실은 이 방송은 서로 이렇게 얘기하고 소통하고 1번 누르고 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훨씬 더 재밌는데요. 명확하게 알려드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할 때도 있어요. 이럴 때에는 조금 더 밀도 있고 진지하고 그 여건에서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크를 분산하는 이 방식이 선물 옵션도 있지만은 ETF도 있잖아. 그렇죠? ETF. 삼성전자는 안 가잖아. SK하이닉스는 확 간다는데. 그러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ETF를 사면 되잖아. 그것도 하나의 대안 투자가 되는 거야. 그 관련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ETF 이런 것들이 꽤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이것도 아마 그 설명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그
나중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좀 내렸네. 그 보는 방식과 보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저녁에 제 유튜브 방송 라이브 방송 때 이때에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보는 방식이 달라요. 있는 부분에서 다르다고. 요게 한번 보실래요? 요게 한번 그리고 요게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ETF고 꽤 많이 올라온 ETF예요. 한번 봐보세요. 여기 얘가 뭐를 담고 있냐면 여기 타이거 반도체 탑 이게 딱 10종목 들어가 있는 거야. 삼성, SK하이닉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많이 들어가 있어. 오늘 SK하이닉스가 내리니까 내리는 거지. 대신에 많이 올라왔잖아. 다 그것만 들어가 있다.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만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이 ETF에 대한 안쪽에 뭐가 투자되어 있는지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볼 수 있는 방식이나 방법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같은 반도체에 대한 ETF에서도 달리 움직이는 거잖아. 네, 이런 것들을 추정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를 추정해낼 필요가 없는 상황은 제가 제시하는 거 그냥 사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건 너무 단순하잖아. 근데 그건 안 늘어. 그건 평생 고기 잡아주는 거를 기다려야 되는. 네? 참 기다리다가 망구석대예요. 그런 거고 앞으로 10년, 20년 많게는 3, 40년을 더 주식 투자를 해야 될 사람이 지금 여기에 투자에 대한 요건이 아니라 투기에 대한 요건만 생각을 하고 그것만 지금 추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길이 얼마나 험난할 거야. 그죠? 우리가 계좌에 대한 부분, 본인 계좌니까 본인 계좌를 어떻게 운영할 거라는 운용에 대한 계획을 안 짜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잖아. 그냥 종목 하나만 어떻게 해서 내 종목 올라왔으면 좋겠는 거야. 그거는 너무 피 같은 돈, 열심히 일해서 버는 이 피 같은 돈에 그 피 같은 돈을 등한시하는 거 아닐까? 저는 그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 막 올라가니까 더 갑니다. 야 이것도 가야 되고 저것도 가야 되고 박수 막 이렇게 가야 돼. 아니죠. 리스크에 대한 분산을 해야 돼. 지금은 운용 방식이 리스크에 대한 분산으로 가야 되는 거야. 나는 리스크에 대한 분산을 할 게 없어. 올라온 게 있어야 하지. 이러면 주식 투자가 애초에 잘못된 거야. 지금은 만약에 잘 매매를 해서 수익금이 크다면 흥분할 때야? 리스크를 분산할 때지. 안 그래요? 제가 너무 앞서서 얘기한 건가요? 제가 너무 구독자님들의 수준을 높여놓은 건가? 그 생각도 든다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히려 지금이 더 긴장할 때야. 저 같은 경우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퇴직연금의 ETF들은 정리하고 있어요. 그게 맞는 거 아니야? 그래야 다음번 움직일 거를 살 거 아니야. 안 움직인 거로 교체할 수 있는 거잖아. 구독자님들, 제 얘기가 이해가 돼야 돼요. 이 이해가 되고 이런 얘기가 입에 쓸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은 누군가는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맨날 지금 미국 시장 올라갔고요.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 지금 전 세계에서 1위. 야, 이거 잘 갑니다. 그거 왜 잘 가? 잘 갔으니까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리스크 분석을 할 건데? 어떻게 분산 투자를 할 건데? 리스크 분산을 할 건데? 그거 생각해야지. 거기다가 몰아쳐? 가는 종목이 더 가? 그래, 가는 종목이 더 가. 그거는 고수의 영역이라고 그랬잖아. 가는 종목이 더 가는 건 고수의 영역이야. 잘 아시는 분들이라고. 근데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갈 종목이 타라고. 그럼 갈 종목을 위한 준비를 해놔야 돼.
그러면 가고 있는 종목, 가 있는 종목에서 내 목표가에 있고 이 정도면은 일부 정리해서 현금을 가지고 있어도 된다라고 한다면 현금을 마련해놓고 다음번 시장을 준비를 하는 게 현명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제가 아주 차분하게 밀도 있게 농담 하나도 안 하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으면 박수 한번 쳐줘. 나중에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날 테니까 한번 봐봐봐. 그래서 제가 요거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봐봐봐 진짜. 네, 봐봐봐. 네. 자 이제는 뭘 봐야 돼요? 이게 현재에 있으면 괜찮아. 다 대안이라는 게 있지. 현재에 있으면 괜찮아. 봐보세요. 이렇게 움직이면 되잖아. 왜? 여기 갭이 있으니까 지지. 요거 괜찮아요. 근데 이 부분을 넘어가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 삼선전환도에 단계가 올라온다고. 단계가 올라오는 부분에서 보면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전환도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이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환도. 정말 진짜예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어떤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볼까? 여기. 네. 올라오는 부분에서 더 올라오다가 하나 만들어지면 음봉이 하나 만들어지면 문제가 달라져요. 지금 여기 있거든? 계속 올라간다고? 그쵸? 만들어진 문제가 달라지는 거야. 근데 그 부분의 문제, 그 부분이 이게 만들어진다니까? 여기서? 아직은 안 만들어졌지. 만약에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여기잖아 지금. 3020? 그쵸? 근데 다시 한번 봐봐봐 진짜로.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좋다 이거 올라갔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만들어지는 건 여기잖아. 이거 못 지키면 끝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 이거 확인하고 여기서 팔아도 돼. 더 내릴 거니까. 아직 안 나왔잖아. 그냥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어. 다만 준비는 해놔야지. 그죠? 준비는 해놔야지. 이게 빠진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안 빠질 수 있고 옆으로 횡보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이 삼성전환도가 오묘해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지표거든.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 이게요. 시간 개념이 배제되어 있어. 그래서 그래. 그 시간 개념을 어떻게 집어넣을 건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내가 투자에 대한 로드맵을 짤 건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야. 이게 있어야 여러분들의 계좌가 탄탄해지는 거야. 더 커진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탄탄해지는 거라고. 이 탄탄해진 계좌가 한 바퀴 구를 때 빅스노볼이 되는 거지. 이제 알겠죠? 계획을 세워야 돼. 시나리오를 짜야 돼. 어떤 방식으로 움직일 건가. 안 되는 건 쳐내야 돼. 지금도 안 움직였는데. 이렇게 움직였는데 지금도 안 움직인 종목이면 이게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는 리스크 분산해야지. 그쵸? 리스크 분산을 해야 돼. 줄여야 돼. 얘도 줄이고 쟤도 줄이고. 뭐가 있어야 돼? 현금 확보가 먼저인 거야. 지금은 현금을 확보해 놓는 게 현명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완곡하게 얘기하죠. 네. 아직 시장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거는 저는 감지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잘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하면은 그것도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 제 방송은 계속 들어주세요. 알림 설정해야 되고 저는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11시 반에 시작을 해요. 그래서 12시 반 점심시간에 하는 짠방송 밥보다 주식이거든요. 그리고 요거 우리 담당자님 저희 거 그 유튜브 하나만 올려주세요. 제가 오늘 처음 얘기했어요. 저는 이렇게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이게 보이시죠? 여기 화요일날 목요일날 화목해야 되니까 화요일날 목요일날 밤 10시 오늘 밤이네. 밤 10시 일단은 밤 10시에 무조건 들어와 봐. 제가 어제도 해드렸거든요. 수요일날은 못해. 한국경제TV에 가서 출연해야 돼. 목요일날 하고 금요일날 밤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알림 설정을 해놔. 알림 설정을 해고 저한테 모든 얘기 들어오는 건 여기로 다 보일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글을 썼다가 지워도 나는 볼 수 있어. 여기에 다 들어오니까. 이게 방장의 권한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궁금한 거 올려놔. 궁금한 거 올려놓고 제가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그리고 여기에 게시물 있으니까 게시물 있으니까 게시물 있으면 보고. 지난주 리포트 이거 10%만 내면 내는 거지 뭘, 그지? 네, 보고. M게임 어떻게 됐나 볼까? M게임 어떻게 되시죠 지금? M게임 안 빠졌네. 아유, 안 빠졌네, 그지? 안 빠졌네. 더 가겠네. 요렇게 넥슨 게임즈로 또 엉엉 우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넥슨 게임즈로 엉엉 우는 이게 재밌지 또 이제, 그치? 근데 밀도 있게 얘기는 해야지. 이거 봐봐. 황금 라인 여기 있잖아, 그치? 이거 아래 꼬리 달았네 이거. 이거 올라오면 준비해야 돼. 현금이 있어야 뭘 해먹지. 현금이 없는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안 돼. 자, 나머지 더 중요하고 엑기스적인 부분의 종목에 대한 분석은 이따가 밤 10시에 해드릴게요. 제 라이브, 유튜브 라이브. 오늘은 밥보다 주식에서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밥을 꼭꼭 씹어 먹어야 돼. 꼭꼭 씹어 먹어야 되는 리스크 분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 리스크 분산이 요 밑에 한번 봐봐봐. 증권주 급등, 시장 전체를 쩔쩔 끓게 달구고 있잖아. 그래서 그 쩔쩔 끓는 달구어진 이 시장에 무턱대고 아무 생각도 없이 막 뛰어들어갈 거야. 그러면 녹아내리는 거야. 우리가 여유 있게 투자해야 돼. 오늘만 투자할 거야. 내일 모레는. 그렇죠? 우리가 가다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오늘만 투자할 거 아니잖아. 그러면 정석적 부분을 베이직으로 깔고 그 다음에 기법을 쌓아가자. 같이 가야 돼. 혼자 가면 쓰러져. 넘어지면은 누가 안 익혀줄 거야. 같이 가야 돼. 같이. 제가 옆에서 도움을 드릴 테니까 함께 해서 움직여보자. 함께 같이 시장을 보는 부분을 공유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도움이 되셨나요? 정말 도움이 되셨나요? 이따가 밤 10시에 제가 종목에 대한 부분 최소한 제가 한 10종목 정도를 쫙 긁어가지고 쫙 이렇게 분석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그러면 거기에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공통적인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한 단계 높아질 수 있게끔 만들어가야 좋은 방송이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보는 파트너, 들어와서 다시 봐야 되는 방송, 밥보다 주식.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으면 박수! 야, 그 금방 30분. 야, 양 34분이 넘어갔네. 오버됐네. 죄송해요. 오버돼가지고. 네, 오버돼서. 자, 박수 한번 쳐주시고 식사 맛있게 드시고요. 이따가 밤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밤 10시에 뵙도록 할게요. 오늘 잘 들어주시고 약간은 제가 걱정을 했어요. 이런 얘기하면은 좀 그럴 텐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제가 잘 설명을 한 것 같아요. 네. 자, 오후 시장 큰 수익 계속적으로 만드시고요. 이따가 밤 10시에 유튜브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